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026학년도 블리스 뿌리 물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블리스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 정진 멘토라고 하고요. 제 소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물리라는 과목을 떠올리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물리를 이제 물리가 친숙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면은 물리가 어렵다. 그리고 진입장벽이 높다. 재미가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편입물리는 더더욱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입물리는 굉장히 어떤 난해한 그런 전공 수준의 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물리학이라는 거고, 올림피아드처럼 문제가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내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상당하다라는 그런 타입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입물리의 특성상 우리는 물리를 조금 더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물리의 특징을 잘 이해하면은 물리가 굉장히 재밌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가 재밌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서 특히나 저희 수업에서 자랑하고 있는 그런 물리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다면 물리가 이런 식으로 개념들이 연결되는 거구나. 얘가 사실은 얘랑 똑같은 얘기구나.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A라는 상황에서 B라고 바뀌었지만 사실은 얘가 A에서 요것만 바뀐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해 나가는 그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되면서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되면서 굉장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도 물리의 재미를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단순히 물리학을 시험을 위해서 당연히 공부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물리를 공부를 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한번 재미를 찾으면서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굉장히 물리를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물리를 이렇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 물리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냐면 물리의 굉장히 큰 특징 때문인데요. 요거는 물리가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모르셔도 되지만 물리는 역학과 전자기학, 광학, 현대물리라는 크게 4가지 단원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런 이 4개의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커리큘럼을 많이 짜기는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네들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특성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라서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이 4가지 단원을 물리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얘들을 이루고 있는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리량이 어떤 거를 썼는지가 달라지는 것 뿐이고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가 달라지는 것 뿐이지 얘네들이 어떤 물리량의 힘이 작용해서 운동을 하는 거는 모두가 동일하다. 그래서 그 운동을 해서 어떤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거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학에서 이 힘, 운동, 에너지를 처음 배우게 될 텐데요. 요거를 잘 배우면은 전자기학에서 추가되는 거는 힘이 달라지는 거고 전자기적인 특성에 의해서 어떤 추가적인 운동이 나오는 것 뿐이지 얘네들 간의 관계가 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광학도 마찬가지고요. 현대물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현대물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역학과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리는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잖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흐름 속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거를 이해한다면 물리가 굉장히 쉽고 재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모르셔도 되고 이런 그림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역학 안에서도 뭐 병진운동, 이건 그냥 직선으로 움직이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전운동이 있고 연력학이라는 게 있고요. 뭐 전자기학, 현대물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역학 안에서도 상당히 세부적인 것들이 많이 나눠지는데 우리는 이제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배워요. 병진운동에서는 어떤 물리량에 대해서 어떤 힘이 작용하고 그래서 에너지가 뭐다. 회전운동에서는 뭐 관성 모멘트라는 물리량에 대해서 뭐 이 힘을 보고 이 에너지는 이렇게 된다. 연력학에서는 기체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 건데요. 이런 물리량에 대해서
뭐 힘 대신 압력을 쓰고 대신에 에너지는 요걸 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각 단원별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이 물리량들의 의미가 병진운동일 때는 질량이고 회전운동일 때는 관성 모멘트고 연력학일 때는 기체의 어떤 밀도나 몰수고 전자기학에서는 이게 전하량이 이런 역할을 하고 현대물리에서는 파동함수나 어떤 질량이 이런 역할을 한다. 질량을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이 이렇게 된다. 라는 거를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연히 학습을 하겠지만 학습을 하면서 회전운동을 배울 때 이거는 여기서 나왔네? 이거는 이거랑 구조가 이렇게 똑같네? 1대1 대응이 되네? 에너지는 비슷한 꼴이네? 여러분 딱 봐도 비슷하죠? 이게 왜 비슷하냐면 여기서 이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된다는 거고 연력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거 대신에 연력학에서는 요걸 쓰면 되는 거구나. 힘은 요거를 쓰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에너지는 이렇게 나오구나.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안 보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자기학, 물론 이건 다 역학이라고 해서 그렇다 쳐도 전자기학에서는 얘가 질량의 역할을 대신하네? 그러면은 뭐 MA 대신에 우리가 QE를 쓰면 되겠네? QV를 쓰면 되겠네? 그리고 어떤 전기 에너지를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자기학에서는 전하량을 가진 녀석이 어떤 힘을 받고 어떤 에너지를 갖는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얘도 결국에는 질량을 가진 물체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출발점은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대물리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물리는 얘를 이제 파동으로 기술을 하는 것 뿐인데 결국에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에너지와 힘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랑 동일합니다. 다만 얘를 질량이 아닌 파동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를 본다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받는 에너지도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우리가 여기서 직선운동에서부터 파생되는 이 시작점으로부터 얘네들을 다 끌어낼 수 있는 게 결국에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다 들었을 때, 저희 뿌리물리 다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운동이라는 거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위치로 표현을 하는데 그 위치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운동을 얘가 얼마나 빠른지, 빠른 게 얼마나 강해지고 있는지, 그래서 힘이 뭔지, 그래서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이 물체가 일을 받았는지, 그래서 에너지가 얼마나 됐는지가 물리의 가장 기본적인 뿌리가 됩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얘네들은 우리가 이걸로부터 쭉쭉쭉쭉 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상 가장 잘 배워야 하는 거는 이 부분인 거고 이 부분만 잘 하고 있으면은 반대로 얘네들은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확장해 나가라는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물리가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해서 이제 경향 분석은 설명해서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그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거기서의 이제 핵심은 요거예요. 우리가 뭐 문제가 20개가 나온다 치다면 한 14문제 정도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서 F는 MA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F는 MA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물론 F는 MA 정도까지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만 알면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간단한 계산하는 문제들이 한 14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14문제 정도는 조금만 노력하면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맞추는 거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하는 문제들을 다 맞추는 거는 결국에 시험으로서 어떤 평가를 하겠다는 거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맞출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다 맞춘다는 거를 깔고 그 나머지 30%의 문제들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되냐면 복합적인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끼리 이 관계를 유도를 하고 이해를 하고 내가 스스로 전개를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묻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거보다는 어려워질 거고 여기서 변별력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결국에는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대신에 여기서 또 틀리면 안 되겠죠. 여기서 틀리면은 여기서 맞춘 거를 까먹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뼈아픈 실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실수를 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잘못 읽다거나 혹은 계산 실수를 한다거나라는 거를 이제 방지를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혼합형 복합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기출 분석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나왔었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2024학년도에 나왔던 문제랑 2025학년도에 나왔던 문제들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정사각형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정육면체라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사각형은 2차원 면이죠. 그리고 정육면체는 3차원 이런 입체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배우는 개념은 뭐냐면 일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는 1차원을 배웁니다. 물론 2차원과 3차원도 배우지만 가장 주로 메인으로 배우는 거는 1차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1차원을 가지고 나서 2차원과 3차원으로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사실은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엄청나게 어렵진 않지만, 내가 1차원만 풀어봤고 차원을 확장하는 그 연습을 할 수 없다면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사실 손도 못 대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을 확장해보지 않았으면 이 문제는 손도 못 대는 겁니다. 근데 차원의 확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리가 현대물리뿐만 아니라, 이게 현대물리 문제인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역학, 전자기학 모든 곳에서 차원을 확장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리라는 거는, 여러분들 물리라는 거의 특성이 뭐냐면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게 물리학이잖아요. 그럼 자연현상은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처음부터 복잡한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단순화를 하는 거죠. 점점 단순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칠판을 민다라고 했을 때, 내가 칠판을 미는 거를 고려를 할 때 칠판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어떤 걸로 만들어졌는지, 내가 이거를 눌렀을 때 실제로 칠판이 조금 들어가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칠판을 그냥 나무 토막으로 보고, 제가 손으로 누르는 것도 그냥 어떤 힘이 작용한다라고만 표시를 하고, 내가 이걸 눌렀을 때 이 힘이 전체적으로 다 운동에만 쓰이지 뭐 다른 변형은 없다, 공기 저항 없다, 뭐 마찰력은 가끔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마찰력도 없다,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단순화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단순화를 해나가서 정말 기본 형태, 더 이상 단순화를 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든 그 개념들을 우리가 일반 물리학, 편입 물리학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를 기준으로 우리가 다양한 개념들을 많이 배우게 될 텐데, 그 개념들끼리도 서로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기본 개념에서 조금씩 하나씩 푸는 거죠. 내가 단순화를 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고려하면 어떻게 될까? 얘를 고려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있다면은 이 상황은 어떻게 바뀔까? 이 식이 어떻게 바뀔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단순화를 해서 1차원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상은 현실은 1차원이 아니지만 1차원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1차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원을 확장하는 거는 우리가 물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연습을 안 해보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차원을 확장해 나가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1차원인데 2차원을 한번 생각해 볼래? 그럼 그 하나의 어떤 단순화된 조건을 푸는 거죠. 그걸 풀었을 때 그 조건을 해제를 한 거죠. 해제를 했을 때 그럼 2차원에서는 1차원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각각을 고려해주면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강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혼합형과 확장형, 얘는 이제 확장형에 조금 더 가까운 거가 될 텐데, 이런 것들 우리가 실제로 연습을 많이 한다. 그래서 뭐 핵심 문제 풀이든 예제든 정말 많이 했고, 우리가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특히나 굉장히 비슷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의 특징과 물리학이라는 과목의 특징을 알고 그 방향에 맞게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연습하는 거에서 충분히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공부한 거랑 다 연관이 되고 다 이렇게 동일하게 유사하게 나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의 적중이 얼마나 됐고 얼마나 유사하냐를 따지는 것도 물론 좋겠죠. 왜냐하면 좋은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맞출 확률이 높아지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나가는 게 옳은 방향이었고, 우리가 실제로 시험에서 그게 엄청나게 똑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거를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물론 이제 적중을 대부분 거의 모든 문제가 우리가 연습했던 거랑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지만 그게 맞았다는 것보다도 그리고 그게 아닐 때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는 더욱더 변별력이 큰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에 누가 맞추느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맞출 수 있느냐는 결국에 우리가 이런 물리의 특징을 알고 물리의 뿌리를 잘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응용하는 연습을 해나가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평면형에 대한 어떤 간섭 문제인데 얘를 이렇게 빗면 세기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간섭이 되느냐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장 단순한 이런 평면 상태에서 하나를 이렇게 좀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고요. 얘는 이게 구예요. 구인데 이 구가 있는데 이 구가 완전한 구일 때는 완전한 구일 때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한 구일 때는 우리가 굉장히 쉬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뚫린 거예요. 그럼 이거 뚫렸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그 예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연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적용해서 하는 연습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것들 중에 다 다루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인 상황에서 어떤 것이 달라졌어요. 그랬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등가인 상황으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 플러스 B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A 플러스 B를 각각 고려하는 건 어렵지만 내가 이걸 하나의 C라는 걸로 대체해서 퉁쳐서 보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물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등가의 원리인데요. 그 등가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를 고려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물리학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막 구멍을 뚫어놓는 문제들 혹은 굉장히 많아요. 비슷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세대한 비슷한 그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그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가적으로 보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물리학에서 등가적인 상황으로 치환을 했을 때 훨씬 더 문제 상황을 간략하게, 간결하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결국에 시험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도르래가 구르면서 얘가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결국에는 응용 상황에 대한 거를 요구를 한다라는 거고 얘도 보시면은 얘는 이제 저희 파이널 2회차 문제인데요. 이 문제랑 정확하게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은 사실은 좋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미 풀어봤던 거고 연습을 했었던 거니까 이제 훨씬 더 확신을 가지고 풀 수가 있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두 가지 역학적 상황이 합쳐졌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고 이 상황이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졌을 때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식이 무엇이고 개념이 무엇인가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결국에 근본이 되는 어떤 물리 법칙이 무엇이냐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에 중점이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훨씬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문제는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나와요. 얘는 서술형 문제이고 한 문제에 이렇게 새끼 문제가 3개씩 딸려 나오는데 보통 여기서도 보면은 이거에 대한 핵심이 결국에 뭐냐면 여기서는 근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식을 유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식을 유도하는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인팅 벡터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빛의 색이라는 것도 우리가 식이 있어요. 근데 그 식을 유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그 식을 그냥 딱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식이 어떻게 여기서 이 식에서부터 어떻게 i를 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 해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제 BC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학과 역학, 전자기학과 현대물리를 엮어서 내는 문제들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다른 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자기학에서도 당연히 역학에서 얘기하는 인류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자기학이라는 어떤 그 전자기파와 그
개념에서 이 광자를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스토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나누자면 두 가지 개념이지만 우리는 사실은 요 영역별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얘네들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을 전개를 할 때 그냥 요런 결과만 띡 쓰는 게 아니에요. 요게 답이에요. 요게 답인데 이 고대 문제도 이게 답인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띡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도하는 연습을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때 진행을 했었던 건데 그때도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식을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식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그 과정을 직접 유도를 하고 전개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우리가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강의 자료에서 나오는 것들,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이 다 문제화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사실은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지만 우리가 이 정광원에 대해서 빛의 세기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면 이 문제도 똑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대표적인 얘도 문제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물리 문제인데 이게 전자기학 쪽에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면 얘를 바로바로 떠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영역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연습 그게 결국에는 뭐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 기저에 있는 그 뿌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학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얘도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섞어서 쓰는 문제이고 얘는 또 중요한 게 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 식을 유도하는 게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문제처럼 식을 유도하는 것 과정, 전개하는 과정을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기계적인 암기로는 이건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주요 식들의 근본적인 유도 과정을 우리가 결국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얘네들도 보면은 얘는 둘 다 현대물리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현대물리에서도 사실 그 구분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구분이 되는 개념이지만 얘네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저것들이 엮일 수밖에 없는 이유 당연히 엮여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사실 되게 유명한 대표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연습을 하는 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그 결과를 외우고 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식을 계속 전개해 나가는 연습 이것들을 내가 직접 손으로 쓰면서 연습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이것도 보시면은 이거 개념 시간에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문제풀이에서도 이런 식으로 다시 반복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은 그러니까 개념에서 한번 하고 끝나면 사실은 그 연습이 잘 안 돼요. 왜냐면 개념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이제 무뎌지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안에서 내가 실제로 앞에서 배웠던 식을 유도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우리가 문제풀이 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숙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리의 어떤 특징을 이해하고 그 특징에 맞는 수업 방향이 결국에는 기출과도 직결이 된다는 것을 봤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26학년도는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개념을 당연히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 1년 동안의 그 개념 긴 내용들을 그 뿌리라는 거를 이해하는 거를 잘 다져 놓으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의 근본적인 이해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역학을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할 거예요. 역학이 양이 많기도 하고 역학에서 우리가 결국에 전자기학과 광학 현대물리를 이해하기 위한 그 물리학의 구조, 물리 법칙들, 구조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구조화를 시키면서 잘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그냥 바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개념만 하면은 문제를 나중에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물리 개념을 써야 되는지 이 문제 상황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연결을 해주는 게 여기서 개념을 다 배우고 나서 여기로 가면은 너무 이제 간격이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제나 과제, 퀴즈, 진단평가 같은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이 개념을 공부하는 그 단계에서도 이미 익숙해진 상태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핵심 문제풀이로 들어갈 거고요. 핵심 문제풀이에서는 우리가 이 물리학의 특징을 이해했을 때 당연히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 중요한 그런 응용적인 문제들을 위주로 풀게 될 거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 그리고 지엽적인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다 커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단원별 특성에 맞는 그런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거고요. 마지막에 지금 요즘에는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득점을 대비해서 심화반까지도 운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완벽한 그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한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다 완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월까지 완성이 되는 거고, 그럼 10월부터 끝까지는 뭐냐? 이 완성된 거를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기간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연고대를 한 5개년, 6개년 정도로 끊어서 봤는데,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이제 전개년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었던 그 편입물리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서 물리학의 어떤 시험 트렌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실전적인 연습이 들어가는 게 여기서 조금 의미가 있는 거고, 앞에서 문제풀이랑 했던 거랑 근데 사실 다를 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내가 만들어냈던 그런 물리학의 개념과 뿌리에 대한 이해, 그걸 바탕으로 한 문제풀이 응용을 여기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해가지고 실제 시험 현장을 연습처럼, 그러니까 그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상투적인 말이지만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요 말이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전 연습을 하고 가고 실제 시험에서는 굉장히 그 익숙해진 그 상황에서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커리큘럼을 이렇게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로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 단위로는 퀴즈를 보고요. 그리고 월 단위로는 진단평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주차별로 우리가 퀴즈를 제공을 할 거고, 그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연습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그리고 퀴즈뿐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예제와 과제도 있고요. 그리고 월별로는 진단평가를 볼 거예요. 진단평가는 조금 난이도를 살짝 올려가지고 우리가 실전 수준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연습해 볼 겁니다.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살짝씩 경험을 해보고 틀리더라도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이해해보는 것들을 연습한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수강생별로 우리가 약점을 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과정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이런 체크리스트에 기록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에서 어떤 것들을 주요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복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이런 서머리와 복습에 대한 주요 코멘트들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체크리스트에 예제, 과제, 퀴즈, 진단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다 쌓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직접 궁금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물리를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그 질문을 읽고 답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풀이 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직접 풀어서 드리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지금 잘못 잡고 있는지, 어떤 것이 지금 헷갈리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강의와 연계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체크리스트와 함께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의 마이 페이지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 안에 그 물리학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다 어디에 모아져 있냐면 여러분들의 개별 마이 페이지에서 개인적으로 진도를 관리할 수가 있고, 이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맞춤형으로 학습을 진행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블리스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강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전보다 더 실전 같은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확실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물리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편입물리를 잘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전달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뿌리 물리를 통해서 이 편입물리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리를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정리해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편입이라는 것을
마음 먹고 이 물리학을 공부를 함에 있어서 우리 뿌리물리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도 힘차게 한번 준비를 해서 마지막에 좋은 결과로 서로 웃으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물리학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